안녕하세요. 마케팅 미스터 김, 마마킴입니다. 대우의 제품 전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대우전자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대우전자가 존재하긴 하죠. 물론 대우그룹 산하는 아니고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기는 하지만 예전에 이제 대우그룹 산하에 있을 때 대우전자도 역시 앞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그룹에 아니면 대우라는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대우 제품은 삼성이나 LG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진다, 디자인이 후졌다, 내구성이 안 좋다, 등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대우전자가 여러 가지의 신제품을 계속 내면서 자, 디자인이 좋아졌다. 품질은 요번에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높은 기술력이 들어갔다. 여러 가지의 시도를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소비자들은 매번 그러한 대우전자의 노력에 대해서 콧방귀만 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대우전자가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하면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배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대우전자의 사장을 맡았던 배순훈이라는 분이었어요. 대우전자의 사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자, 이거 지금 한계에 왔다. 뭔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탱크주의였습니다. 탱크주의. 자, 탱크주의는 요즘은 쓰지 않는 컨셉인데 탱크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무겁다. 강력하다. 자, 근데 전자제품에서 무겁다, 강력하다 이런 건 잘 안 맞죠. 근데 탱크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튼튼하다라는 겁니다. 이 튼튼하다라는 개념은 가전제품에서는 잘 어울릴 수 있어요. 대우의 가전제품, 디자인이 좋다, 품질이 좋다, 내구성이 좋다, 기술력이 좋다 이런 것들이 안 먹히니까 자, 그러면 이 모든 다른 기준들에 대한 호소가 안 먹히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에 집중하자. 하나에 집중해서 거기에만 매달리면 뭔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내놓은 것이 탱크주의라는 것이죠. 자,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디자인, 품질, 기술 이런 기존의 다른 경쟁사들의 강점이고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약점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든 소비자들의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서 그 새로운 것에서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맞아 들어간 겁니다. 자, 대우 제품, 대우전자 제품이 좋다. 소비자들 당신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디자인, 그래, 조금 구려. 기술력, 그래, 우리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어. 품질, 그래, 품질도 경쟁사보다 낫다고 우리가 말해봐야 안 믿어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들, 당신들한테 이런 얘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튼튼하다. 적어도 내구성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자, 디자인도 구릴 수 있고 기술력도 좀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좋아.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게. 그렇지만은 최소한 이 제품을 쓰면서 쉽게 고장 나거나 아니면 금방 못 쓰게 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만은 알아줘. 우리가 경쟁사보다 여러 기준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는 우리가 가격을 좀 낮출게. 그렇지만
좀 저렴하다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못 쓰는 그런 제품은 아니야. 튼튼하게 만들었어. 오래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싼 맛에 좀 사줘. 자,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뜻이 이 탱크주의 속엔 들어가 있어요. 자, 그전에는 냉소하던 소비자들이 저거 봐라. 쟤네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주제를 알았네. 그리고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정말로 진심 어린 뭔가에 집중을 했네. 라는 거를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탱크주의 제품이 등장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대우전자의 가전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조금씩 대우 가전제품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당시에 이 탱크주의와 관련된 광고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은 대우 TV 광고. 매달린 쇠구슬이 그 당시에는 이제 브라운관이었죠. 브라운관을 강하게 때리는 그런 장면이 광고에 나왔어요. 소비자들이 깜짝 놀랐죠. 뭐야? 저 왜 저런 짓을 하지? 저 브라운관 깨질 텐데.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멘트는 뭐냐면 탱크주의. 대우의 제품, 가전제품은 튼튼하게 만든다. 라는 주장이 연이어서 나온 겁니다. 여기가 바로 탱크주의 신장부입니다. 아, 예. 이 많은 TV를 계속 켜놓나요? 4시간 동안 켜놓고 화질을 시험하는 것이죠. 안 깨져요? 탱크주의 제품이거든요. 임팩트 TV가 그래서 인기가 좋군요. 저희가 노력할수록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탱크주의는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탱크주의, 튼튼한 제품을 만들어가는 대우전자의 의지입니다. 자, 그런 뭔가 사람들을 솔깃하게 하는 그런 장면과 그거에 이어서 자기네들의 제품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는 그런 식의 광고가 소비자들한테 꽤 호소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냉장고, 대우 냉장고도 그 당시에 상당히 덩달아서 같이 매출의 신장을 보였었죠. 1만 시간 무슨 내구력 테스트, 냉장고 같은 경우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문이 경첩이 약해지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내구 테스트를 해서 충분히 검증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 이 탱크주의 캠페인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11%에서 17%로 올라간 이런 아주 가시적인 결과를 보였죠. TV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팔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우전자의 탱크주의 캠페인 그리고 대우 가전제품의 탱크주의 시리즈들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면서 많이 그 당시에 재계나 업계에서 놀라움을 보였었죠. 야, 저거 저렇게 안 될 것 같았는데 저 캠페인 하나로 상당히 변화가 왔었네.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평가의 상당 부분을 그 당시에 CEO였던 대표이사였던 그 배순훈 사장이 그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꿈쩍하지 않는 시장을 탱크주의 하나로 뒤흔들어 놓고 기업의 매출 호조와 대우 가전제품에 대한 이미지의 개선으로 이끌었던 그러한 업적이 상당한 평가를 받아서 그 이후에 이 배순은 그 당시 대우전자 사장은 결국은 대우전자 회장까지 갔었고요. 급기야는 1998년에 제4대 대한민국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역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어디선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나네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계에도 이 탱크주의라는 캠페인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왔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브랜드는 안 돼, 어떤 제품은 끝났어, 저거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브랜드도, 이런 제품도 살아날 수 있구나 라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할까요? 마케팅에 보면은 그 재포지셔닝이라고 있습니다. 실패한 포지셔닝, 실패한 이미지를 다시 노력에 의해서 소비자한테 재인식시켜주는 이런 것들,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측면이 있는데, 자, 이 대우전자는 그 재포지셔닝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